자, 자 펴보자. 날씨 춥지? 한경. 선율? 아니지? 재은. 오케이. 오케이. 자, 문 닫으니까 좀 따뜻하다. 아이고 좋다. 자, 우리 전에 물리 일과 에너지 배울 단원이었는데 한번 봅시다. 어디까지 했는지. 10까지 나갔어 언제? 우리 언제 10까지 나갔냐? 연력학? 잠깐만. 토요일날 10시 반이 일과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나 끝났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아휴, 내가 기억이 안 나냐. 자, 페이지 114쪽? 115쪽. 그렇지. 자, 펴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울 거는 연력학 제1법칙인데 아유 많이 오늘 교습생이 많아서 시험 보는 사람도 있고 시험 일정을 쌤이 조금 잘못 잡은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자, 페이지 114쪽과 115쪽 여기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은 연력학인데 이것도 나중에 시험 끝나고 올 사람들이 있어서 뒤에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이 뭐냐면은 여기 물체 기체가 있어. 기체에다가 열을 넣어줘요. 이렇게 열을 넣어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움직이겠죠. 이렇게 이제 밖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했을 때 기체가 일을 했다, 일을 하였다와 또 가끔은 또 이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부피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을 받았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일을 한 것과 일을 받은 거의 차이. 자, 요거를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데, 요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 내부 에너지, U라고 쓰는 거, 내부 에너지에 관한 얘기 볼게요. 내부 에너지.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총합. 기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PV 그래프에서 P 곱하기 V 그래프에서 P 곱하기 V 값이 내부 에너지랑 관계가 있어요. 이 녀석이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어떤 공식을 하나 좀 배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내부 U라고 쓰고 이놈은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거기 n 개 분자가 총 n 개가 있다면 분자의 개수지요. 개수를 곱해주시면 한 개의 운동 에너지 곱하기 n 개 전체 운동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체 운동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고 이 값은 원래는 요 숫자는 뭐 필요가 없는데 p 곱하기 v랑 관계가 있고 오는 뭐 이런 거랑 관계가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랑 관계 있냐?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말하지만 이 운동 에너지의 한 개를 알 수도 없고 n 개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PV 값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PV 값을 알면 절대 온도를 알 수 있게 된다. 그 중에서 PV 값이 일정한 선을 무슨 선이라고 부르냐면 등온선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고 있다고 쳤을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열을 넣어주게 되면은 기체 부피가 커져. 열 넣어주니까 부피가 커졌어. 그러면 외부에서 미는 압력은 기압, 1기압, 보통 1기압이에요. 1기압. 이게 부피가 커진다 그래서 외부의 기압이 변하지 않아. 이 기체라는 게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은 외부의 기압이 바뀌면 안쪽의 기압도 외부의 기압이랑 같을 때까지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항상 기체 압력은 안쪽의 압력과 바깥쪽의 압력은 같아요. 이 기준이 누구냐면 바깥쪽의 압력이야. 다시 기체라고 하는 게 누가 이를 갖다가 힘을 줘서 밀었어. 이렇게 쫙 부피가 작아지거든. 그럴 때 압력이 커졌냐 작아졌냐.
이게 외부의 압력이 내가 힘을 줘가지고 쭉 밀었잖아. 그럼 외부의 압력이 증가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내부의 압력도 증가하게 되고 PV 값은 일정하니까 V는 작아지게 되면서 압력은 증가하게 되는데 좀 복잡해요. 이 기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은 연력학에서. 자, 그래서 이제 기체 압력에 관한 그 기준을 좀 잡아야 되는데 항상 그 압력의 기준은 기체가 압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외부의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지는데 외부의 압력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건 그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보통 상태에서 기체가 있는데 열을 가했다. 그럼 부피 커지지. 외부의 압력은 일정한 상태예요. 그런 경우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움직인다. 등압이라고 부르고 외부에다가 뭐 모래주머니 같은 거 올려놨다. 이렇게. 그래도 올려놓지 가만 냅뒀다. 부피가 커지건 작아지건 외부에 뭐 어떤 변화를 주지 않고 그냥 올려놨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압력이 일정한 경우입니다. 근데 외부에 피스톤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모래를 갖다가 모래를 막 계속 흘려. 모래가 점점 양이 많아져. 이런 경우는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안녕. 내가 저거 학생들 저 시험 대비 계획을 잘못 잡았어. 그래서 요번 주 다음 주까지 시험 보는 사람들은 미리 좀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거나 양볼 학생들이니까 그 다음에 먼저 좀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딱 맞는데 내가 참 이 시험 일정을 잘못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또 못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또 시험이 거의 끝났는데 내가 시험 계획을 잘못 잡았어. 자, 얘들아 이 기체인 경우에는 굉장히 압력을 찾기가 어려워요. 고난도 문제로 갈수록.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연력학을 배우는데 가장 어려운 게 압력 부분입니다. 압력. 우리 화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화학에서도 압력이 되게 중요하거든. 기체일 때는. 그래서 이 압력에 관한 얘기는 좀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체에 아무런 기체 열을 넣었어. 그리고 부피가 커졌어. 이게 이렇게. 그런 경우는 압력이 일정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 한번 볼까? 이런 경우. 이 압력을 1시간 동안 설명을 해도 압력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볼게. 여기 A 기체가 있고 B 기체가 있어요. 여기 열을 넣었어. 이렇게. 그러면 부피가 점점 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녀석의 압력이 과연 커졌을지 느낌상 커진 것도 같고 일정할 것도 같고 작아지는 않을 것 같죠. 아무튼 셋 중에 하나거든. 얘 압력을 모를 때에는 항상 상대편의 압력을 보는 거예요. 기체라고 하는 거는. 기체 얘 압력을 모르지 바깥쪽의 압력을 보는 것처럼 얘 압력을 모르겠다. 근데 여기 압력을 보는 겁니다. 그럼 잘 봐봐. 밀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미는 압력이랑 압력은 똑같아요. 이런 기체는. 그래서 여기에 부피가 작아졌다. 얘 압력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기체가 있는데 누가 밀었어 기체를 이렇게. 자, 압력이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B의 압력은 B기체. 얘 증가한 겁니다. 그치? 나만하는데 누가 날 밀었어. 부피 작아졌죠. 증가하는 경우. 이 압력이 증가했으면 당연히 A 압력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체 압력이 그 기체가 압력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알기가 되게 어렵거든. 기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태까지 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빨라졌다, 느려졌다, 포텐셜 에너지가 높아졌다, 많았다, 직감적으로 알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연력학에서는 의외로 기체 압력을 몰라서 이제 우리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력학에서는 압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압력을 알면 연력학이 되게 쉬워지는 거야. 자, 그러면 볼게요. 이제 기체 압력에 관한 단어가 나오면 우리 학생들은 질문을 항상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될 때는 항상 기체 압력은 기체판 봐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 느낌상으로는 어떻게 됐을 것 같다? 뭐 일정할 것 같은데, 뭐 높아졌을 것 같은데, 뭐 작았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있지만 정확하게 알기 어렵거든. 그럴 땐 항상 기체 바깥쪽으로 한번 보세요. 기체 바깥쪽을. 그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보자. 열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기체 부피 커지는 거 배웠죠? 이렇게.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만 얘들아. 그 외부의 압력이 기압 있지? 기압 일정한 경우야. 일정한 경우인데 부피가 이제 원래부터 커졌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부피가 커졌죠. 그러면 P 곱하기 V가 어떻게 됐다?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기체 부피가 커질 때 기체 부피가 커지면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W가 0보다 크다, W가 0보다 작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정확히 알기 위함인데, 이 PV 값의 변화는 일에도 영향을 주지만 내부 에너지에도 동시에 변화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그 다음에 한 일의 양 두 가지를 따로따로 얘들아 이거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시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처음에는 물론 많이 하다 보면은 물리학 2 정도 배울 때가 되면은 직감상 부호가 쉬운데 그 전까지는 되게 어려워요. 이 과정이 왜 어렵냐면은 하나하나 대입을 하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나는 왜 하나하나 대입을 해야지만 답이 나오지 한꺼번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단어는 어렵습니다. 이 단어는 별개야 세 개가. 그래서 세 개의 부호를 찾아내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증가 감소를 이제 가려내는 거거든. 이렇게 연력학이라는 게. 그 다음에 물리학 2에서는 대입해서 얼마냐 이거 두 개를 구할 수 있게 돼 있으면 하나를 얼마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게 이 물리학 2고, 물리학 1에서는 부호를 찾는 문제예요. 부호. 그러니까 이 열이라고 하는 거는 넣어주는 건 플러스 열이라고 하고 빼가는 건 마이너스 열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PV 값 증가하면은 내부 에너지 증가했다. 뭐 PV 값이 감소하면 내부 에너지 감소했다. 자, 부피가 팽창하면 일을 하였다. 뭐 부피가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뜻이야. 플러스. 일을 받았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각각의 부호가 있어요, 얘들이. 그래서 이 부호를 배우는 게 이제 물리학 1인데 뭐 우리 학생들이 너무 선생님이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뭐가 어렵냐? 부호가 어려운 거예요. 이 단원이 부호가. 그래서 부호를 알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잠깐만. 이게 부피가 켜지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열을 받았다. 느낌상 열을 받았으니까 플러스인 건 알 수 있죠. 자, PV까지 증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나중에 P 곱하기 V 다시 해서 PV를 빼줍니다. 그러면은 델타 PV 값, 즉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얼마가 되냐? 플러스가 되겠죠. 부피가 커지면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부호를 한번 볼게. 이때 받은 열의 양은 어디에 쓰였냐? 내부 에너지 변화와 일에 쓰였다. 그런데 이제 보통 문제는 이때 이 기체가 받은 열은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의 양과 같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한 가지 빼놓고서. 그래서 이 단어는 이 공식을 쓰지 않고 마치 문자로만 푸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 실제 그렇진 않아요. 이 단원에서는 어떤 문제만 써놓고서 그걸 넣어보는 거야, 부호를. 그래서 이거 빼놓고 이거만 표시했네? 그러면 이거 틀렸다. 이런 식으로 가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문제 중에는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나는 글자로 왜 해석이 안 되지? 이거 원래 이 단원이 그래요. 이 공식에 대입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마. 자, 봐봐 한번. 그러니까 근데 얘들아 부피가 작아졌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누가 힘을 줘가지고 밀었어. 쫙 이렇게. 그쵸? 열은 다 모르겠습니다. 부피가 작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요렇게 쫙. 자, 그럼 이런 경우 볼까요? 이제 외부에서 열을 잃거나 주진 않았어. 내가 외부에서 열을 잃거나 주지 않았는데 이게 P 곱하기 V 값이 지금 내가 P가 커졌을 것 같은데 V는 작아진 것 같고 이렇게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그러면 내부의 에너지 일을 받았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일은 마이너스입니다. 이 부피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열이 0일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플러스가 돼서 내부 에너지는 증가되었다. 그래서 PV 값이 증가되었는데 V는 작아졌으니까 P는 엄청 실이 커졌겠구나. 이해되니 원래부터? 자, 세 번째. 그런데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 중에 나와요. 이렇게 내부 에너지가 0인 경우를 등온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 등온 과정이라고 부르고, 자, 다시 PV 값이 일정한 선을 등온선이라고 불러요. 등온선은 PV 값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절대 온도가 일정한 이런 선을 이제 등온선이라고 부르는데, 등온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 등온 과정이라고 불러요. 등온 과정일 때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입니다. 그래서 등온 과정 시켰다. 일을 받았는데 등온 과정이다. 그러면은 등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 제로가 됩니다. 마이너스. 이런 경우는
열을 밖으로 빼는 건데 받은 일의 양만큼 열을 밖으로 빼앗기는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게 한 가지 문제야.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달라지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역학적 에너지까지는 부호라는 게 정해져 있어. 이 공식이. 그래서 대입을 해서 풀기만 하면 되는데 연립시켜서 이 단어는 그게 아니고 부호 때문에 이게 하나가 명확해야지 정확하게 부호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건데 하나가 불명확해. 느낌상 플러스인 것 같아. 그런 상태로 문제를 풀면은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 단어는 많이 풀어도.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까지는 많이 풀어도 많이 풀면 개념이 잡히는 단원이고 이 단원에서는 이제 이 집중력이 그래서 이 부호에 관한 집중력이 필요한 단원 중에 하나예요. 자, 부호에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보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잘 이해 한번 해보세요. 1의 부호이지 1. 1의 부호는 부피가 팽창한다, 수축한다가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기체가 자기가 밀고 나갔던 내가 잡아당겼던 부피 커지는 건 무조건 1이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자가 이런 걸 밀어가지고 움직이는 방향으로 일을 했다. 그래서 워크는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S인데 힘의 방향과 S의 방향이 일치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0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1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F 곱하기 S로 플러스 부호가 나오는데 자, 기체는 밖으로 밀고 있는데 이동한 거리 우리가 힘을 줘가지고 안쪽으로 쫙 밀었어. 그러면은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힘의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가 되면 코사인 180도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알고 있죠? S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Fs 이런 경우는 1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혹시 코사인 세타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럼 1과 에너지 단원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세요. 오래됐으니까. 원래는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이 내용이 어려우니까 얘들아 책에서는 이 생략돼 있단 말이야. 이 내용이. 그래서 책이 없으니까 이 부호를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원래는 이제 여기 부호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보자. 팽창했다. 팽창하면 부피가 커지는 걸 말해요. 그럼 1의 부호가 플러스이다. 수축했다. 수축하게 되면 1이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1의 부호는 마이너스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내부 에너지는 PV선을 값을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연력학에서는 그래프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은 그래프를 가지고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기준을 잡지 않고 하면은 되게 어렵거든, 뭐든지. 그래서 이 부호가 세 가지야. 세 가지 경우 중에서 27가지 그래프가 나오겠죠. 경우에서는. 그렇죠. 실제로는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리고 000인 거 당연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한 6가지 정도 없애면은 한 20종류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너무나 종류가 다양해.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안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가 0일 때 이게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게 0일 때 이게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겠구나. 세 번째 이게 0일 때 이게 플러스가 되면 얘는 몽창 받은 열의 양만큼 받은 내부 에너지 증가하겠구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열을 받았는데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면 받은 열만큼 일했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일을 안 받았는데 열을 안 받았는데 일을 했다면 그만큼 내부 에너지는 감소할 것이고 반대로 열을 안 받았는데 일을 받으면 엄마가 나한테 용돈을 안 줬는데 엄마하고 나하고 동생하고 엄마가 외부에서 주는 열을 안 줬는데 내가 동생한테 용돈을 줬어. 그럼 내 돈은 감소한다. 나는 내부 에너지, 동생은 일.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돈을 줬더니만 동생은 돈이 증가했지만, 그렇죠? 내가 외부에 일을 하면 뭐가 돼요? 외부에 어떤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이게, 그렇지? 그래서 우리 역학적 에너지에서는 물체들이 서로 내가 너한테 에너지를 주면 난 감소하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그 일이 공기적으로 대기권에다 해놨기 때문에 대기 전체에다가 요만한 일을 했다고 대기 전체가 큰 변화가 생기질 않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자체가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일과 에너지 단원 중에서. 그래서 조금 난해하긴 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잡자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알 수 있고 일한 양의 부를 알 수 있다면
이제는 연력학을 공부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5쪽에 거에 관한 얘기들을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116쪽 한번 들어가 볼게요. 116쪽. 자, 조금 설명이 길었습니다. 이제 시험 보고 왔으니까 조금 이제 잃어버릴까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연력학 1법칙 들어가 볼게요. 이제 지금부터. 연력학 1법칙이 뭐냐? 연력학 법칙은 0법칙도 있고요. 1법칙도 있고 2법칙도 있고 3법칙 되게 많아요. 0법칙은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뜻이고 1법칙은 우리 지금 배우는 거예요. 2법칙은 이 열의 방향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에너지의 방향성. 물리학자들은 우주 공간에서 에너지는 우리가 이 별에서도 빅뱅의 이 수소핵 융합에 의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데 왜 에너지가 퍼져나가기만 하지? 퍼져나간다면 우리가 모아서 지구에서도 에너지 걱정 없이 한번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에너지를 자꾸 뭐 보존하자, 에너지를 아끼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한번 이렇게 퍼져나간 에너지들은 모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10줄의 에너지를 모으려면 반드시 10줄 이상의 우리가 에너지를 써줘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배우는 게 2법칙이고 3법칙은 지금 우리 분자운동 에너지에 관한 요식 있잖아. 요걸 유도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 3법칙에 해당하는데 요게 과정이 조금 식이 좀 많아요. 여기 내가 좀 학생들한테 좀 쉽게 좀 적었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많습니다. 분자가 지 멋대로 움직이거든. 가다가 막 회전도 하고 이 자식들 막 돌기도 하고 막 분자 2개, 3개짜리 막 다 달라요 이놈들이. 그래서 거기 관한 이제 운동론에 관한 얘기인데 요거는 대학교 가서 배울 것이고 이건 느낌상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근데 이것도 2법칙 배우면 이거 알게 돼요. 왜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1거부터 여기까지 순서대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연력학 제 1법칙 들어갈게요. 페이지 116쪽입니다. 116쪽에 내부 에너지가 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내부 에너지. 저번 시간에 정리했지만 우리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기체 내부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를 빼고 그냥 운동 에너지, 분자를 이루고 있는 기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 한 개 한 개의 운동 에너지 곱하기 총 분자수를 내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들에 관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애들이 이 그래프로 있잖아. 한번 봐주세요. 무슨 그래프인지. 잠깐 봐. 이 어떤 온도에서 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0K는 27도씨예요. 자, 400K가 되었다. 127도씨. 이런 기체를 이제 온도를 올렸다. 그러면 부피가 좀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300ml 됐다면 얘는 반드시 400이 됩니다. 이 절대 온도로 따지면 부피가 되게 쉬워요. 이게 300이다, 이게 400이다, 3000이다, 4000이다 이런 식으로 부피 커졌어요. 여기 이러고 있는 기체 분자들이 있는데 이 분자들이 서로 지들끼리 부딪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뒤통수를 때릴 때도 있어요. 그럼 빨라질 때도 있고 느려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1초 동안에 수천만 번 이상 부딪히게 되는데 속력에 따라서 분자의 질량은 m으로 같더라도 V가 다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V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값을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로 나열하면은 작은 놈도 몇 개 있어요. 그리고 큰 놈도 몇 개 있고 하다가 쭉 보면은 어떤 정규분포 구성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한쪽으로 치우쳐서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기체 분자들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그 운동 에너지를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분자수 1개, 2개, 3개, 4개 쭉 이렇게 중에서 가장 많은 분자수가 가진 에너지를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는데요. 자, 만약에 온도가 300에서 400이 되었다. 평균 운동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X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300K일 때. 그러면 400K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될 거냐? 그렇죠. 자, 이거 샤를이라고 하는 아저씨. 샤를 아저씨가 분자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온도라 그랬잖아. 그렇지? 300일 때 운동 에너지랑 400일 때 운동 에너지는
3대 4가 될 테니까 400이 되면은 분자 운동 에너지가 좀 변해갑니다. 이렇게. 자, 밑변에 터진 놈이 많으니까 높이는 약간씩은 실제로 낮아져요. 그래서 이 녀석 x가 되면은 이거는 3분의 4 x만큼의 가지는 운동 에너지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자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분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 평균 운동 에너지가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책에 나와 있긴 있지만 한번 자세히 보시고 혹시 참고로 그 부분이 저는 뭐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뭐 나머지 필요한 학생들은 나중에 내가 복사해 놓고 나중에 드릴게요. 혹시 알고 싶은 학생들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요. 다행이다. 그래서 혹시 예. 두개 줬나 봐. 하나 남아. 자, 그래서 거기에 관한 얘기들이 쭉 적혀 있으니까 한번 기분 좋게 보시고 뭐 몰라도 되는 내용인데 이 물리학 원에서는 유도 과정이 책에 없어요. 그래서 뭐 애플 아이워치 샀어? 오씨, 나 저거 시계 바꿀래 이거 비싼 시계거든 이거. 근데 애플 워치라고 있어. 그거 중에서 저 스키버 쓰는 무슨 울트라 와치 있거든. 아이워치 애플 와치 몰라? 티타늄 돼가지고 두꺼운 거 이거. 난 그런 거 좋거든. 극악한 환경에서 쓰는 거. 제일 비싼 거 사지 멋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살까 지금 고민 중인데 한다고 하면 와이프한테 혼날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거 내가 참 사고 싶다. 당장 살 수는 있는데 그냥 와이프가 그런 거 사서 뭐해?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게 이해를 시키고 사고 싶은 거야. 조그만 거 하나라도. 그래서 내가 전에 내가 혼자 막 그랬더니만 되게 좀 조금씩 서운해 하더라고. 그래서 상의를 하고 같이 이제 좀 이해하고 그리고 또 내가 잘 틀린 판단할 때도 많아.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 필요가 없는 건데 내가 그냥 사고 싶었던 거구나. 그럼 알았어. 자기 말이 맞아. 그리고 내가 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대화를 하면서 자 보자 얘들아. 자, 이 일과 내부 에너지를 이제 배웠으면요. 우리가 내부 에너지에 관한 식 책에 어떻게 써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한번 볼게요. 자, 1번 내부 에너지.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나 원자와 같은 입자들은 끊임없이 열운동을 하는데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자들은 서로 힘을 작용하므로 각각의 입자는 이 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가지게 됩니다. 서로 간의 인력 때문에 생긴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구가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가까운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포텐셜 에너지, 서로 인력에 의한 이렇게 개를 이루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분자 사이의 인력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 등 정제한 개가 가지는 전체 에너지를 그게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데요. 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 기체의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를 빼고 운동 에너지만을 내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다시 운동 에너지만을 내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1번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볼까요? U는 N은 총 분자수고 이 K에 위에 이렇게 봐 있는 거는 평균 운동 에너지, 평균이란 뜻이에요. 평균 운동 에너지란 뜻이고, 자,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물체 온도가 높다는 것은 물체를 이루는 분자의 열 운동이 더 활발한 것을 뜻하는데요. 이상기체에서도 분자 각각의 운동 에너지는 다양하지만 그 평균값은 온도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온도에 비례한다 이런 뜻이에요.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런 것들 오른쪽에 보면은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온도와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와의 관계 볼게요. 내부 에너지는 분자 곱하기 총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이제 식이 나와 있죠. 자, 2번 내부 에너지 변화량 볼까요? 기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내부 에너지 값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내부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는 절대 온도가 커진다. 내부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절대 온도가 낮아진다. 그럼 내부 에너지가 커지고 작아지는 어떻게 알지? 당연히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운동 에너지는 알 수 있는데 기체의 분자 운동 에너지는 더더욱 안 보입니다. 그치? 분자도 작고 문제 중에 딱 커져도 작아지지 안 보여요 우리한테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거지. PV 값. PV 값을 통해서 내부 에너지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온도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물론 이렇게 곧바로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가 하더라도 연력학은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기체도 안 보이고 속도도 안 보이기 때문에 속력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PV 값 주어진 요 값 PV 값 예를 들어서 뭐 A점에서 B로 갔다고 쳐보자. PV 값이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P는 일정한데 부피가 커진 값이 됐지? 이런 경우 PV가 증가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많아졌다 적어졌다 적어졌다.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다. 운동 에너지는 많아졌다. 온도는 올라갔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만약에 C로 내려갔다. 이렇게 그러면은 V는 일정한데 P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작은 P가 됐죠. 예를 들어서 뭐 요거는 P 예를 들어서 3P 요거는 뭐 예를 V 이거는 3PV에서 PV로 작아졌기 때문에 PV 값 자체가 그냥 PV라 그래서 PV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값을 알아야 돼. 3PV가 PV로 3분의 1로 감소했구나. 온도는 3분의 1, 절대 온도는 3분의 1로 감소했구나. 이때 절대 온도가 900K였다면 얘는 300K. 이때 절대 온도가 300K였다면 3분의 1이니까 100K 이런 식으로 PV 값이 3분의 1배가 됐다면 온도도 3분의 1배가 된 거구나. 평균 운동 에너지도 3분의 1로 작아졌구나. 내부 에너지도 3분의 1 작아졌구나. 이런 식으로 PV 값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한테 분자도 안 보이고 속력도 안 보여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기체에 붙여놓은 압력계 여기 압력계 그 다음에 부피값 V, V-V2- 이런 식으로 V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P와 V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있는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온도는 알 수가 없는 단원이기 때문에 PV 값의 뜻을 모르게 되면 어려워져요. 이 단원이. 그래서 PV가 커졌는지 작았는지가 굉장히 관건인데 간혹 가다가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졌는데 P가 커졌는지 작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절대 우리 학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단원 특징이 그래요. PV 값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어떤 과정을 거쳐서 P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마치 부피는 되게 부피를 주지 않으면 못 풀어 우리가 부피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모르면 우리는 무슨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부피는 쉽게 알 수 있는데 P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찾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공식화돼 있진 않아요 연력학에서. 그래서 어떤 과정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제 이 P가 커졌다 작아졌다 그렇게 해서 부피는 커졌는데 P마저 커졌다면 얘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상태구나 이렇게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간혹 혼동을 많이 일으킵니다. 공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부호만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고 이 PV 값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조금 쉬워집니다. 연력하게. 자, 그래서 내부 에너지에 관한 얘기가 좀 됐으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페이지 117쪽 볼게요. 연력학 제1법칙. 그래서 기체에 열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쵸? 기체에 열을 넣어주게 되면은, 만약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까? 열을. 간혹 가다가 전연선 집어넣고서 얘들아, 전기 딱 흘려보내면은 열이 안에 나와. 그래서 열이 슉 들어가는 경우도 이렇게 표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거나. 그래가지고 단열재. 외부로부터는 열이 못 들어가도록 단열재로 쌓아요. 단열재로 만들어 놓고, 외부 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열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단열재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쪽에서만 열을 줄 수 있고 외부로부터 외부가 그날 사막에 갖다 놨어. 사막 열이 안 들어가는데 사막에서 열이 들어갈 때도 있어. 북극에 갖다 놨어. 열이 막 추우면 뺏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외부로부터는 이 열을 차단시켜주는 게 단열재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열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열을 뺄 수 있게 그런 상태로 만든 걸 단열재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 열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피가 커지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1의 부호와 내부 에너지 볼게. 자, 이렇게 외부의 기압은 일정한데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P 곱하기 델타 V. 자, 1의 부호는 P 곱하기 델타 V. 자, 부피가 커졌다. 뭐 2리터에서 3리터로. 뭐 큰 값에서 장값 깨지면 델타 V의 부호는 플러스. 예를 들어서 1리터 뭐 이렇게. 작아졌다. 3리터에서 2리터로. 그러면은
마이너스 1리터 이런 식으로 부피가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때가 되는데 이 압력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압력이 마이너스가 되면 부피가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압력은 항상 플러스인데 이 부피 변화가 플러스가 됐냐 작아졌냐 이렇게 부피 변화가 팽창했다. 그런 걸 부피 변화가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외부에 일을 하였다. 플러스 일을 하였다. 부피 변화가 작아졌다를 수축이라고 하고 일을 받았다. 그래서 일의 부호는 마이너스이다. 자, 단열재로 쌓아놓은 곳에다가 열을 집어넣었더니만 이놈이 부피가 커졌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의 부호를 찾게 되면은 플러스가 나왔구나. 자, 내부 에너지도 이제 근데 알 수가 없죠. 내부 에너지는 왜? 항상 부피는 보이지만 내부 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P 곱하기 V 중에서 부피는 커졌고 이 기체의 압력은 외부의 압력이랑 항상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일정하구나.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 커졌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구나. 이런 경우는 열을 받아서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변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공식이 있거든. 그 공식을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하고 열을 넣어주게 되면 내부 에너지도 변하고 그 다음에 1도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 식을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칙은 열은 내부 에너지에도 쓰이고 일에도 쓰일 수가 있다. 두 가지로 쓰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점점 열역학을. 자, 여기부터 보자. 얘들아. 열, 0. 열을 안 넣었어. 여기 열을 안 넣었어. 열을 안 넣었어. 단열쇠로 쌓은 열을 안 넣었어. 이거 그런데 기체 부피가 플러스가 됐어. 내가 이제 잡아당겼어. 부피가 커졌어. 그럼 일이 이제 플러스가 됐단 말이야. 그럼 반드시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 무슨 말이냐? 그럼 잠깐만 선생님. PV 값이 작아졌는데 V는 커졌네요? 그럼 P가 작아졌다는 얘기지. 자, 정신을 차리란 말이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단어는 식이 없어. 공식이.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를 구할 때는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전체 값이 작아졌는데 부피는 커졌어. P는 더 작아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얘가. 자, 두 번째 경우 볼까요? 만약에 누가 이거 밀었어. 자, 부피가 작아졌어. 그럼 마이너스의 1을 받았다. 그러면은 받은 열은 없는데 1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니? 그러면은 PV 값은 더 커져야 돼 이게. 근데 부피는 작아졌어. 그럼 압력은 딥다 커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외부에서 받은 열은 없는데 1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는 변할 수가 있는 단계 이런 과정을 단열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단열. 외부로부터 열이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는다. 단절됐다. 열이 단절된 상태에서 변했다. 이런 거를 단열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단열 과정.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가 일정한 상태가 있어요. 등온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은 플러스가 됐다. 그럼 반드시 열은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때 열을 500J를 넣었다. 그럼 반드시 1을 500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1이 마이너스가 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1을 갖다가 밀었는데 온도가 일정해. 기체 온도가 일정하대. 불가능하거든? 방금 배웠잖아. 1이 0,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온도가 일정하대 이게. 우와 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러려면 반드시 열을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빼내지 않고는 불가능해. 온도가 일정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1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 반드시 생각을 해보고 이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생각이 되질 않아. 하나씩 대입을 해서 어떤 결론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저는 왜 선생님 이게 당연히 안 나오지. 이 과정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공식으로 돼 있는 그 단원이 아니야. 대입을 해서 하나의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단어는. 세 번째 볼게. 1이 0일 때가 있어요. 이놈을 갖다가 못 움직이게 채워놨어. 이렇게. 못 움직이게 고리를 딱 채워놓고서 열을 넣었어. 그랬더니만 열이 플러스네? 열을 넣어줬대.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반드시 플러스가 되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1은 0인데 못 움직여. 열을 뺏어갔대 이렇게.
열이 마이너스가 됐다. 그럼 반드시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되게 쉬운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경우는. 그럴 때는 PV 값이 작아졌다. PV 값은 작아졌는데 부피는 일정하다. 그럼 반드시 압력이 작아졌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뭐 전체 값은 커졌는데 하나는 작아지고 커졌다. 그러면 이놈이 만약에 작아졌는데 이것도 작아졌어. 그러면은 P는 작아진 건지 일정한 건지 알기가 어렵겠는데 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 반드시 하나는 일정하고 이렇게 하나를 딱 눈치상 알아. 이렇게 부피가 일정한지 변하는지. 그치? 안 그러면 어떻게 맞춰? PV 값이 전체가 커졌는데 V가 커졌어. 그럼 P가 커지지 알 수가 없잖아. 문제 그렇게 안 나와. 연력학은. 알겠지? 하나가 반드시 일정한 상태에서 또는 작아진 상태에서 전체 값을 하고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게 나온다면 풀 수가 없는데 그런 걸 어렵다 그러면 난 이해가 돼. 그래 나도 못 푸니까. 그래서 만약에 작아졌는데 V가 작아졌어. 그럼 P가 작아진 거에 일정한 거에 P는 조금만 증가하고 V는 많이 작아진 이런 거 안 나온다니까. 이게 부정확한 거는 정확하게 하나가 일정한데 커지고 작아지고 알겠죠? 자 놓친 게 있는 거야. 내가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이 문제가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있으면 내가 놓친 게 있는 학생이 놓친 게 있는 거지 문제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항상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거 볼게요. 그러면은 1을 넣어줘가지고 이게 내부 에너지도 증가되고 1도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외부에서 주는 열은 반드시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이량과 똑같다. 자 그래서 여기 보자. 내부 에너지가 일정한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등온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등온 온도가 일정하다. 등온 과정 봐자. 이렇게 되면은 등온 과정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등온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등온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처음에 어려워요. 이거 여기까지 매치시키기가 느낌상 PV가 작아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등원선은 PV가 일정한 선이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 빨리빨리 바꿔야 되게. 아니야. PV가 일정한 선이 있어. 그런 선을 등원선이라고 부르고 등원선을 따라서 움직이면은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되는 걸 등온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1이 0이다. 부피가 일정하다.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델타 V가 0이기 때문에 P가 0이기는 어렵죠. 우주 진공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P는 0이 아닌데 델타 V가 0이 되려면 부피가 일정해야 되거든. 이런 것들은 등적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등적 과정. 우리말로는 부피가 일정하다. 이거는 우리말로는 온도가 일정하다. 이 등자라는 건 일정할 때 쓰는 거거든. 단열 과정이다. 열의 출입이 없다. 열의 출입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이런 경우 볼게요. 기체가 이렇게 변하잖아. 압력이 일정한 채로, 부피가 일정한 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등적이라고 부르고 압력 일정한 채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이제 등압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등압.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의 과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시간 동안에. 자, 그러면 이제 뭐 배울 건지 대충 이제 설명했으니까 들어가 볼까요, 이제? 자, 그래서 자꾸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네 가지가 구호가 정확히 들어와서 PV가 커지고 작아졌는지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이 단원의 특징이 요거를 놓치기 쉬우니까 다시 한번 요 단원을 시켜보면 됩니다. 페이지 볼까요? 117쪽 볼게요. 연력학제 1법칙. 그림과 같이 외부와 단열되어 있는 실린더에 담긴 기체에 열을 가하면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팽창하는데요. 기체 온도 변화는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를 뜻한다. 기체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기체 온도가 낮아지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했다. 이 뜻을 말하고, 자, 이 과정은 에너지 전환으로 생각을 해보면 열이 기체에 가해준 열량은 Q는 기체 내부 에너지에도 변화를 주고 PV가 델타 P 곱하기 델타 V 1도 하기 때문에 열이 내부 에너지와 1의 변하는 과정이다. 이것을 연력학제 1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연력학제 1법칙은 열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열도 하나의 에너지인데 이렇게 내부 에너지도 변화를 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걸 에너지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열도 하나의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구나. 열을 가지고도 일을 시킬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막에 떠도는 열들을 가지고 모아서 일을 시킬 수 없을까? 이런 과정. 열을 가지고 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2번 개의 외부와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열과 일에 부어볼게요. 열. 외부에서 열을 받으면 플러스 열이라고 부릅니다. 플러스 열. 열을 빼앗기면 마이너스 열이라고 부르고요. Q가 0보다 크다. 자, 이게 외부가 이게 부호 말해줄게. 부호. 외부에서 열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열을 받으면은 Q가 0보다 크다. 또는 플러스의 열이다. 이렇게. 열을 뺏겼다 이렇게. 열을 뺏겼다. 이런 거 마이너스 Q가 0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열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열의 부호는 각각의 부호가 중요해 얘들아. 어떤 식을 하나 만들 때는. 그래서 기체가 열을 얻을 때는 플러스라고 표시하고 잃어버릴 때는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게 이 식에 집어넣고서 얘와 넣고서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 어렵죠. 자, 하지만 1의 부호는 좀 쉽습니다. 1의 부호는. 그렇죠? 그럼 보죠. 내부 에너지는 P 곱하기 V 값 둘 중에 하나가 일정한 T로 커지고 작아진다면 이 값이 커지거나 작아지면은 뭐 델타 U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부피가 팽창했다. 팽창할 땐 W가 0보다 크다. 수축을 했다. W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부호는 부피 변화. 이 1에는 부피 변화가 중요하다. 부피 변화. 그렇죠? 열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로부터 열을 받았는지 잃었는지 이 문구가 중요한 것이고, 얘는 두 개를 이제 해석을 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왜? 피부는 절대 말 안 해주거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 자, 계속 볼까요? 1 볼까요? 부피가 팽창할 때는 1의 부호는 0보다 크다. 부피가 수축하면 2의 부호는 0보다 작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자, 3번 개 내부 에너지 볼까요?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해서 개 내부 에너지 절대로 보이진 않습니다. 열량에다가 한 일을 이항시켜주세요. 이항시켰는데 W가 플러스가 될 때도 있어. 마이너스일 때는. 부호 무조건 뺀다 그래서 무조건 빼지 마시고 부호 그대로 이항을 시켜주시면, 자, 개 내부 에너지는 개 열을 가하면 증가하고 개 외부 일을 하면 감소한다. 그리고 열을 받으면 증가하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 개 내부 에너지를 섣불리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종류가 많습니다. 주위와 에너지의 출입이 없는 구립기의 경우 열의 전달도 없고 개 해준 일도 0이가 되면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당연히 이런 거는 나오진 않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역학 과정들 4개를 좀 배울 거니까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페이지 118쪽 보겠습니다. 자, 등온 과정부터 한번 볼게요. 등온 과정.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자, 이름은 얘들아 등온 과정인데요. 등온 과정. 등온 과정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등온 과정. 등온 과정은 온도가 일정한 겁니다. 온도가. 그럼 잠깐만, 온도 일정하니까 P 곱하기 V 값은, 얘들아 P도 변할 수가 있어. V도 변할 수가 있어. 하지만 P 곱하기 V 값이 일정한 거야. 봐봐, 이 PV가 일정한 선이 쭉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압력은 변할 수가 있잖아. 하지만 그때도 V가 변할 수가 있잖아. 하지만 P 곱하기 V는 일정한 거죠. 그래서 등온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요, 요 변화가 제로인 겁니다. 그래서 받은 열의 양이 만약에 플러스 500J이다. 그런데 내부 에너지는 0이다. 그러면 플러스 500J의 일을 하였다. 자, 이게 마이너스 300이다. 누가 열을 뺏어갔다. 그러면 받은 일의 양도 받은 게 아니라 한 일이 아니라 받은 일의 양이 300J이다.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이 녀석이 이렇게 여기다 그려줄게. 따로. 여기 한꺼번에 하면 복잡하니까 PV 그래프 볼게. 자, P 곱하기 V 값이 여기 등온선을 따라 가상적으로 그려볼 거예요. 등온선을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그리냐면은 그냥 대충 그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자.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부피가 V라고 쳐봐. 그럼 여기가 너는 P라고 쳐봐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부피가 한 2V 정도가 되면 부피가 한 2분의 대충 이렇게 반비례 형태로 2V가 되면 2분의 P 이런 식으로. 만약에 3V가 되면은 한 3분의 P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주면 이제 PV 그래프가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온도를 T1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자, 여기에 온도가 절반인 등호선을 그리고 싶다. 어떻게 그릴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온도가 절반이 되면은 같은 부피일 때 P가 정확히 반으로 작아지면 됩니다. 거기서 반으로 작아지면 되고 반으로 작아지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렇죠? 이 사이값 가운데를 쭉 지나간다면 요건 T2 얘는 요거보다 온도가 반으로 낮은 이런 온도 선을 그릴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의 선을 연습을 잠깐 해보세요. 이 PV 선은 완전 반비례는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그리면 이렇게 된다? 자세히 그리면 이런 선을 등운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등운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과정이 등운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보자. A 과정에서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볼게. 자, 이게 온도가 변했냐 안 변했냐. 온도는 얘들아 내부 에너지를 보는 거야. 온도 절대 안 보여 우리한테는. 피부값을 아는 거야. 이 등원선은 피부에서 일정하기 때문에 A에서 B로 갔을 때에는 이제 온도가 일정한 채로 움직이는 경우를 말하는데, 선생님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돼? 아, 직선일 때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를 말해요. 약간 피부까지 커질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 형태를 잘 봐야 되는데 PV 선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등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일량이 얼마가 되냐? 한일량 여기는 이게 바로 받은 열의 양만큼 일을 할 것이다. 아래쪽에 면적이 1의 양이에요. 이놈이. 자, 그러면 잠깐 이게 만약에 플러스 500이다. 그럼 이게 500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작아졌다. 그리고요. 작아졌다. 이놈이. 그럼 마이너스 500이다. 예를 들어 요렇게 면적 계산하니까 500이다. 면적 계산하지 마세요.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져. 이 면적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계산 못해. 자, 그러면 당연히 열의 방은 500만큼 빼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볼까 이제.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요. 등원선을 따라 움직였다. 그치? 셋 중에 하나가 0이야. 누가 0이에요? 내부 에너지가 0 경우입니다. 이해되니? 그리고 1의 부호는 봐봐. 부피가 커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1의 부호는 플러스가 됐으면 열도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되겠구나. 이때 받은 열은 열의 기체가 한 일의 양과 기체가 받은 열의 양은 같다. 그쵸? 되게 쉽죠? 과정이. 4개를 섞어놔서 어려운 거지 하나하나 해석은 쉽습니다. 연력하기. 4개 섞여가지고 문제가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정확히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되게 쉬워요. 이 연력학 과정은 하나하나 되게 쉬운데 섞어놓고서 이제 물어보잖아. 다 지워놓고서 이렇게 해놓고서 그럼 4개 과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를 딱 찾으면 쉬운데 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모르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얘네들은. 자, 등원 과정은 이런 과정인데 등원 과정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말로? 그렇죠? 처음에는 식을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받은 열의 양과 일의 부호는 일치한다. 크기도 일치한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이다. 이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드립니다. 페이지 118쪽에 1번 온도가 일정한 과정, 등온 과정.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열의 출입으로 기체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다. 개 필요 없어.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므로 기체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 기체가 팽창하면서 외부 일을 한다. 만약에 부피가 커졌다면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기체에 가한 열은 모두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받은 열의 양만큼 일을 하였다. 이런 과정을 등온 과정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다 뭐 필요 없는 거 하나 치워줘야 되는데 아깝지만 치워야 되겠다. 아이고야.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여기서 아까운 건 내가 쓰기 귀찮아서 아까운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참 이게 알아야지 오늘 이게 쉬운 건데 머릿속에 칠판에서 지워지면 또 자꾸 까먹을까봐 그런 뜻을 말하는 거지. 쓰는 거 선생님 100번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러니 자꾸 기억해 두세요. 이 시간 동안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말라가면은 내가 또 하나 그래프가 있어요. 네, 좀 혼동할 때쯤 되면 그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볼게. 자, 두 번째는 무슨 과정이냐면은 등압 과정이에요. 등압 과정. 자, 등압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움직이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움직이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연력학체 1법칙.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요. 부호죠, 부호. 부호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500 플러스 500줄의 열을 넣었다. 그렇죠. 근데 일한 양을 계산하니까 플러스 200 값밖에 안 돼. 어머나. 그럼 얘는 내부 에너지는 300만큼 뭐 변했을 것이다. 자, 만약에 열을 뺏어갔대. 마이너스 500줄이다. 근데 받은 일은 200밖에 안 돼. 걱정하지 마. 이 면적 준다니까 면적이 얼마라고 이렇게. 알겠지? 우리가 계산 못해. 이거 곡선도 어떻게 계산해? 이게 직선으로 나와 있으면 계산할 때가 있거든. 직선으로 이렇게 되면 직선으로 이렇게 평균값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마른 목골. 곡선으로 움직이는 건 절대로 계산이 안 되니까 그 값이 얼마다라고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 마이너스 200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00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 왜 이렇게 되냐? 일단 왜 이렇게 되냐? 자, 여기다 PV 그래프 한번 볼까요? 여기 PV 그래프 교과처럼 그려볼게요. PV 그래프가 있는데 등원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A점에서 아까는 등원선을 따라 움직였거든.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과정은 등원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압력이 일정한 채로 이렇게 수평하게 쭉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등압 과정. 압력이 일정한 채로 조금 가도 되고 많이 가도 된다. 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압력 일정한 채 이런 과정을 등압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만 커지거나 작아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이때 해준일량은 얼마냐? 아까 봐봐. 여기서 이만큼 이랬잖아? 만약에 그만큼 같이 움직였다면 아래쪽의 면적보다는 당연히 더 많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부피 변화가 생겼다면 당연히 면적이 크니까 한일량은 더 많은 경우인데요. 잠깐 보자. 그러면 이때 들어간 공식 한번 다시 적어볼까? 연력학 1법칙. 이거를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 자, 부피가 커졌으니까 1의5는 플러스가 됐죠. 자, A점에서 B를 움직였다. 얘들아, A에서 B를 움직이게 되면은 C로 여기 B니까 이건 C로 한번 해볼게요. A에서 C를 이제 움직였단 말이야. 그러면 PV 값은 어떻게 되냐? P가 일정한데 V가 커졌으니까 당연히 얘는 플러스가 됐죠. 그치? 일부러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받은 열의 양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해준 일의 양의 합과 같게 됩니다. 알게 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때 열을 받아서 내부 에너지 변화에도 쓰이고 한일도 쓰이는 경우인데요. 자, 그럼 우리도 공식 한번 적어볼까 이제? 요약 정리 한번 해볼까? 요약 정리. 이때 받은 열의 양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한일의 합. 뭐 다시 적을 필요가 없네. 같은 것만 주렁주렁 나오네요. 계속 같은 거지. 0이 없기 때문에 그래. 0이 없으니까. 자, 이런 경우 볼까? 반대로 보자. 반대로 이렇게 C에서 A를 움직였다고 쳐볼까? 이렇게. 그럼 어떤 경우가 되겠어요? 1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PV 값도 작아지지. P는 일정한데 V가 작아지니까 PV가 작으면 이것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그럼 열을 밖으로 뺏겼다는 얘기야. 누가 뺏어갔어요? 얼마큼 뺏어갔겠어요? 여기 두 개 변화량 요거와 더하기 마이너스 두 개 한 만큼 열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받은 일과 내부 에너지 감소량의 한 만큼 더한 만큼 일을 빼앗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항상 문제는 하나 빼놓고서 물어봅니다. 하나 빼놓고서 받은 일의 양만큼 열을 빼앗겼다라고 표현할 거기 때문에 빠짐없이 정확히 풀어줘야 돼요. 얘네들은.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냐 얘들아. 이렇게 있어. 부피 이렇게 있어. 외부 압력 일정에 열을 넣어준 거야 이렇게. 그런데 부피가 커졌대. 이렇게. 그러면은 PV 값 보자. P 곱하기 P가 일정해. 외부의 압력은. 근데 V는 커졌어.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구나. 그쵸? 부피가 팽창했대. 1의 부호는 플러스구나. 모두 플러스 된 경우나. 이때 받은 열은 반드시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일량의 합과 같아야 된다. 알겠지? 이거를 한 개 내가 깜빡 잊고서 이게 하나 배우니까 또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P 곱하기 V가 이제 일정한가? 그래서 하면 이제 틀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단원이. 그래서 그 양을 1과 열의 양의 부호나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지만
식에 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 다 계속 안 지우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자, 그림을 한번 볼까? 두 개가 나오니까 헷갈리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래서 정리 한번 해드립니다. 자, 이게 PV선이야, 얘들아. PV선. 그래가지고 여기다 학생들이 이렇게 PV선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변해갔다. 이게 무슨 과정이에요? 방금 배운 건데. 등원선을 따라서 움직이면 등원 과정이에요. 등원 과정은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녀석이 이번에는 이렇게 움직였네. 이렇게 C로 움직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등압 과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등원 과정에서 한일의 양과 등압 과정에서 한일의 양은 누가 더 많다? 등압 과정이 더 많아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때 등원 과정에서 받은 열의 양과 등압 과정에서 받은 열의 양은 누가 더 클까요? 얘는 내부 에너지는 제로고 1만 했어. 얘는 내부 에너지도 플러스가 됐고 1도 플러스야. 근데 1 자체가 더 많아. 그리고 내부 에너지도 플러스야. 당연히 A에서 C로 되는데 이 상태로 변할 때 훨씬 더 많은 열을 받게 된 겁니다. 얘는. 이게 무슨 말인지 그치? 우리가 이걸 가려내는 거야. 알겠어? 너 처음에는 완전 뜬구름 잡는 거거든. 질량도 없고 뭐 부위도 없고 기껏 부위부터 가르쳐가지고 연락이 하더니만 이제는 부위를 다 감춰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해석하기 어렵지만 열도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직접 보이지 않는 운동 에너지로 어떻게 해석을 해낼 거냐. P 곱하기 V가 운동 에너지와 비례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체들의 에너지도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을 받으면 우리가 열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기체가 내부 에너지를 써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열을 갖다가 일을 좀 많이 시켜볼까. 기체가 내부 에너지는 좀 되도록이면 적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일을 좀 많이 시켜볼까. 이런 게 과정이에요. 이 열역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해석 자체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의도 자체가 보이지 않는 분자 운동, 열 가지고도 일을 시킬 수 있다. 이걸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분자들의 좀 이 습성을 이해를 좀 해줘야 돼요. 이놈들이 좀 숨겨 있어. 운동 에너지가. 그렇죠? 까다로운 단원입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단원 볼까요? 이제 등압 과정 정리하고 세 번째 단계. 두 번 더 하면 끝납니다. 계속 볼게요. 2번 압력이 일정한 과정을 외우세요. 등압 과정이라고 부르고. 자, 압력이 일정한 선을 이렇게 등압선이라고 부르는데 수평하게 쭉 움직이는 등압 과정을 할 때 기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열의 출입으로 기체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다. 기체 압력이 일정하므로 기체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는 같이 커진다. 압력을 일정하니까 부피가 커지게 되고요. 온도는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PV까지 증가하면. 3번 기체 온도가 변하면 내부 에너지는 변하게 되죠. 그래서 온도가 변하니까 내부 에너지도 변하게 되고 기체의 부피가 변하면 기체의 외부 일을 하거나 일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기체에 가한 열의 일부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기체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때 들어간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에도 쓰이고 일에도 쓰인다. 뭐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볼까요? 기체가 팽창할 때에는 받은 열의 양은 내부 에너지와 일의 양에 같다. 기체가 열을 빼앗길 때 부피가 부피가 작아졌다. 부피가 수축할 때에는 내부 에너지도 작아지는 쪽으로 움직이면 외부 열을 빼앗겼다. 표시가 되죠. 자, 조금 정리가 됐으면 119쪽 볼게요. 3번 부피가 일정한 과정 볼게요. 자, 부피가 일정한 과정은 부피 적자를 써서 등적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부피가 일정한 과정은 등적 과정이라고 불러요. 등적 과정. 그래서 등적 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등적 변화라고도 합니다. 변화나 과정이나 뭐 똑같은 단원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 자 있죠.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델타 V가 일정한 0이죠. 0. 그러니까 1의 부 0이 돼버립니다. 0. 그래서 열을 받으면 그만큼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열을 잃으면 그만큼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렇죠? 그럼 이게 0이 되기 좀 조건 볼게요. P가 0이 된다? 아니죠. 델타 V가 0이다? 그렇지. 부피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거냐? 그래서 이 PV 그래프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PV 값 중에서 뭐 벌써 눈치챈 학생이 있네?
자, 이게 등운선 이렇게 있는데, 자, 아까 이제 A점에서부터 만약에 열을 받았다. 그러면 Q, 열의 부가 플러스다. 그런데 일의 양이 0이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되려면 어떻게 변할 거냐? 얘들아, 델타 V가 0이 돼야 되니까 부피가 0, 델타 V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PV 값이 커지려면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의 성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게 D 과정이라고 볼게요. 자, 이런 과정은 이제 Q는 델타 U 더하기 W 0이기 때문에 받은 열의 양만큼 내부 에너지가 그대로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그림과는 좀 비슷하거든. 이런 형태가. 근데 여기다가 채워놓는 거야. 못 움직이게 채워놓는 거야. 볼트로 그냥 막 폼들을 붙여 못 움직이게 이렇게. 그래서 같은 양의 열을 이쪽과 이쪽에 넣어주는 경우예요. 봅시다. 자, 이 그림을 A, B, C하고 얘는 이제 D 이런 과정이 이제 등적 과정이에요. 이 그림이. 자, PV 그래프에서 아래, 더 아래, 수평, 위쪽 이런 식으로 이걸 하나씩 배워서 그림이 나오면 해석을 할 거다. 자, 부피 값이 없지요. 실선으로 움직이면은 부피가 면적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일의 양은 부호가 0이 되고요. 0이 되면서 받은 열의 양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보자. 자, 똑같은 상태야. 처음에 똑같은 그림. 내가 너무 크게 그렸네요. 이놈을. 똑같은 상태야. 부피도 똑같고 처음에 P도 똑같고 V도 똑같고 그래서 온도도 똑같고 이 말은 온도가 똑같다. 온도가 똑같다. T1과 T2는 같다. 이렇게. 자, 여기다가 같은 양의 열을 넣습니다. 하나는 채우지 않고 열을 넣어줬고 하나는 채워놓고 열을 넣어줬어요. 얘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들어간 열이 전부 다 내부 에너지만 쓰였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얘는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 같은 양의 열을 받았는데 이 열을 1도 했잖아.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이 앞 과정이 등적 과정보다 더 조금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부 에너지가 조금 올라갔다는 얘기는 온도가 더 조금 올라간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단어가 어렵지? 자, 같은 양의 열을 가지고 등압 과정을 시키거나 등적 과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양의 열을 넣어줬어요. 얘는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변했고 얘는 일은 안 하고 내부 에너지만 변했어요. 그러면 같은 양의 열을 받아서 내부 에너지는 누가 더 많이 변했냐? 일을 하지 않은 등적 과정이 더 많은 일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이 단어가 새로 배운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같은 열량, 같은 열을 받았는데 얘는 등압 과정, 압력이 일정한 채로 등압 과정을 하면서 열을 받았고 얘는 부피가 일정한 등적 과정으로 열을 받았습니다. 얘는 1의 부호가 0이 됐기 때문에 받은 열의 양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고 얘는 열을 받아서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변한 거예요. 얘는 이 친구는 엄마한테 용돈을 10만 원 받고 10만 원 받았는데 얘는 두 명이 나눠 가졌고 얘는 한 명이 가졌죠. 누가 더 많은 용돈을 가졌겠냐? 당연히 등적 과정이 내부 에너지가 더 크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PV 값하고 여기 있는 PV 값은 누가 더 크겠습니까? 내부 에너지가 처음에 같은 상태로 출발했다면 내부 에너지가 더 많이 변한 PV 얘가 더 큰 값을 가져야 됩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여기 숫자가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P하고 V, 3V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는 무엇보다 크다. 그럼 정확하게 OX가 가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쪽 C 값이 가지는 PV보다는 D 값이 가지는 PV가 더 값이 커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알겠죠? 정확하게 얘들아 우리가 뭘 배우는지 알아야 돼요. 기체 내 운동 에너지 내분지 알 수가 없어. PV 값으로만 알 수 있게 되는데 요 과정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과정 볼게요. 기체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열의 출입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변화 과정인데요. 자,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므로 기체가 하는 열은 0이 됩니다. 연력값 제1법칙에 의해서 기체의 가한 열은 모두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에만 쓰이게 됩니다.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게 열을 받았다. 기체가 이 열을 잃게 되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자, 그래서 Q는 델타 U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림으로는 이런 그림이니까 비교해서 한번 알아두시고. 자, 하나 더 배우면 이제 끝나죠? 자, 볼게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단열 과정 배우면 끝납니다. 어머나. 연력학 선생님, 별것도 아니네요. 배워보니까 뭐 어렵다고 계속 뜻만 들더니만 알고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네요. 이게 혼동이 많아, 혼동이. 자, 네 번째 과정은 단열 과정이에요.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은 뭐냐면 열을 주거나 받지 않는 과정인데요. 기체에서 보통 외부랑 온도가 다르면 열을 서서히 뺏기거나 외부부터 추우면 열을 또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을 주고받을 시간 없이 빨리 그냥 팍 변하면은 그것도 단열재를 쓸 수가 없어. 내가 단열재를 가지고 실험해야 되는데 단열재가 없어. 그럴 때 그냥 빨리 그냥 변화시켜버리면 짧은 시간 동안 열을 주고받을 시간이 없어요. 아주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뭐 0.1초, 0.2초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열을 주고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단열 과정에 해당하는데요. 자, 볼게요. 자, 얘도 Q노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 단열 과정은 이게 열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온 과정은 뭐가 0이에요? 등온 과정은 내부 에너지 변화가 제로입니다. 그렇죠? 등압 과정은 0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자, 등적 과정은 1이 0입니다. 1이. 그렇죠? 1이 0. 표시해 줄까? 이렇게. 자, 여기서는 이제 열이 이제 0이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열을 안 넣었는데 기체가 일을 했어. 기특하네? 열을 안 넣어줬는데 기체가 일했어. 어머나? 신기한데?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 네가 일했으면 너의 에너지는 반드시 감소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일을 하면 당연히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크기는 같아요. 그럴 때까 부호는. 일을 받았다. 얘는 열을 안 줬지만 일을 넣어줄게. 이렇게. 그러면은 열을 주진 않았지만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는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렇죠? 부호를 무시했을 때 이항시키면 그렇지. 만약에 이게 일을 갖다가 플러스 500줄에 했어. 이렇게. 이게 얼마입니까? 이항시켜볼까?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500줄 되겠다. 자, 이게 만약에 300줄을 갖다가 넣었어. 이게 마이너스 300. 이항시켜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항시키면 플러스 300이 되겠지? 플러스 300.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 300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Q는 얼마가 되냐? Q는 마이너스 W와 같아진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이거 좀 지워줄까? 결론적으로. 자, Q는 마이너스 W와 같다. 그렇죠? 요거도 한번 볼까? 요거 지울 게 없네. 요거는 그냥 지우고 나면은 Q는 W랑 같다. 힘들어. 그렇죠? Q는 뭐 지울 수가 없어. Q는 델타 U와 같다. Q는 마이너스 W와 같다. 아씨, 바보씨. 내부 에너지는. 미안해. Q가 0이고 내부 에너지는 W와 같다. 이렇게. 요 식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알겠죠? 그냥 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그래프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 녀석들도. 자, PV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 녀석이 등운선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T1이 있고 여기가 T2가 예를 들어서 T2가 있다. 자, 이 A점에서 아까 이제 A점 여기거든. A점에서부터 열을 안 넣었는데 일을 했다. 그러면 일을 했다. 이렇게 보세요. 1번 경우가 있고 2번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자, 이거는 하나는 말이 되는데 하나는 말이 안 돼. 이게. 자, 다시 봐봐. 일단 이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면은 1의 부호는 플러스예요. 얘가